자, 3월 30번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3월 30번이랑 9월 30번이랑 작년 수능 30번이랑 다 연결됩니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중에 3개 중에 제일 쉬운 걸 고르세요 라고 하면 오히려 3월 30번이야. 3월 30번을 공부하고 그걸 바탕으로 9월 30번과 수능 30번까지 정리가 되시면 30번도 별거 없네. 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들 아니에요. 배우는 과정에서 똑같이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비슷할 테니까 자신감을 갖는 30번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는 그런 시간이 한번 되어보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내가 30번 어렵지 않다고 하면 학생들이 맨날 웃어. 뭐 지나 안 어렵지 난 졸라 어렵거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안 어렵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30번부터 볼게요. 자, 3월 30번부터 보시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최고차이 계수가 1인 모든 4차 함수 fx에 대해서 F형의 최대값하고 최소값들의 뭘 구하라고? 합을 구해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4차 함수에 대해서 구해나가는 건데 사실 이 문제는 4차 함수가 아니라 이번 3월 30번, 작년 9월 30번, 그리고 작년 수능 30번의 연결고리는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법입니다. 알겠죠? 합성함수의 그래프 해석이에요.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합성함수 그래프가 둘 다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은 녀석이면 하나도 지수랑 삼각함수랑 합성을 시켜버렸다 이러면 너무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한쪽은 다항함수, 한쪽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초월함수 둘을 합성을 시켜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하나 이번 3월달은 뭐야?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작년에 수능이랑 9월에 나왔던 것들은 다 극대극소에 관련돼서 물어보는 거고 다 물어보는 것들만 조금씩 다르면서 공통적인 주제는 뭐라고?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들을 이걸 통해서 한번 연습을 좀 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4차 함수 얘기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뭐야? F1이 0이고 F'1도 0이래. 그럼 여기서 4차 함수는 다짜고짜 뭐라고 쓰면 돼요? 바로 fx는 1 넣어도 0이어야 되고 그 와중에 기울기도 0이니까 이건 일단 제곱을 포함을 하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4차 함수라고 했는데 최고차이 계수가 1이니까 뒤에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쓰면 된다. 요게 이제 수식으로 푸는 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만약에 저런 수식적으로 풀어나가는 풀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런 풀이를 해본 적이 없어요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가능하거든요. 항상 모든 다항함수는 우리가 원하는 녀석으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나눴다고 칩시다. 그럼 최고차이 계수가 1이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ax 더하기 b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몫이 하나 만들어지겠고 뒤에 나머지가 항상 뭐가 나오니 f'1에 x-1이어야 되고 여기서 항상 f1이 나오게 된다라는 점을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얘네 둘이 둘 다 뭐래 지금? 둘 다 0이 됐으니까 이게 지워지면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라는 점을 하나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항상 요런 제곱식으로 나누다 보면 남는 녀석이 요렇게 만들어지고 얘가 소위 말하는 무슨 방정식이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접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붙게 됩니다. x-a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x =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요렇게 식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얘는 소식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근데 소식으로만 풀어나가는 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건 그렇다 치고 자, 또 있습니다. 제 신문 나가 있어요. fx = 0의 모든 실근은 10 이하의 자연수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연수 1, 2, 3, 4, 5, 6, 7, 8, 9, 10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분명 1에서 근이지. 1에서 근이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가랑 나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여기서 수식으로 풀기 시작하면 약간 곤란해지는 순간이 생기는 게 그래 얘가 1이 근인 건 알겠어요. 그럼 얘네 근들도 다 뭐에서 뭐 가져야 된다? 1에서부터 10까지의 근을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해야 되고 근이 없을 수도 있고 그치? 그걸 수식으로 표현하기가 어때? 지금은 좀 곤란하단 말이야.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볼까? 그래프로도 그려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프로 그려나가면 이런 꼴이 되겠죠. 1을 지나긴 지나서 제곱이 됐는데 얘가 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프가 뭐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디서 볼록한지는 모르니까 1이 이쪽일 수도 있겠죠. 이쪽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뭐야? 근이 몇 개만 있는 거야? 딱 1 하나만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어떤 케이스예요? 이 녀석이 근이 없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판별식이 0이면 어떻게 돼? 여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를 말하는 건데 판별식이 0이면 어떻게 돼? 얘도 근이 있다. 중근이 있다. 중근이 있는데 근은 1부터 10까지 사이 근이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럴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근이 분명 1에서 있을 것이고 어느 근인지 모르겠지만 n에서 분명히 있을 거다. n은 얼마 이하다? 10 이하다 라고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얘가 절로 갈 수는 없어. 왜냐하면 근 중에 제일 작은 근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근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어떤 케이스라고? D가 판별식이 0인 케이스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큰 케이스는 뭐가 있을까요? 판별식 0보다 큰 케이스. 그럼 근이 2개여야 되는 거잖아. 근데 1보다 큰 녀석들이 근이 2개여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겠죠. 여기 1이었다가 여기가 m이었다가 여기가 n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판별식이 0보다 큰 케이스가 설명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역시 n은 얼마 이하? 10 이하의 모양이 만들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끝이야?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면 큰일 나요. 뭐 있어? 두 개 더 있어. 어떤 케이스가 있겠어? 이 근이 1이냐,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1이랑 겹치면 어떻게 할 거야? 여기가 x-1의 제곱이 아니라 x-1이 뽑혀서 3승이나 4승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해 갑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식까지 똑같이 생각해 보시자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된다고? 세 개가 1에서 접하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똑같이 여기 1이 되고 여기 n이 만들어지는데 이 n이 여전히 10 이하가 만들어진다.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 1을 포함하는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겠고, 아, 케이스가 왜 이렇게 많아? 1을 지나서 몇 개가 나올 수도 있어. 지금 4개만 다 1에서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여기가 1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이제 4중근. 이거 무슨 근? 3중근. 이렇게 해서 무려 6가지 그래프가 막 떠오르고 있네요. 그죠? 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만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냥 F까지만 그래프를 그리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건 그렇고요. 자, 그 다음 얘기는 끝나고 fx 얘기는 끝났고 gx가 나와 있습니다. 자, gx는 이상하게 써있죠. 3x가 되어 있는데 e가 밑으로 가 있으니까 짜증나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얹어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k꼴이다 라고 설명을 해나갈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거 많이 알아놨죠. 1차식하고 지수함수의 곱으로 만들어지는 그래프니까 어떻게 그려주면 된다 그랬었어? 여기다 이렇게 그려줬을 때 x 하나 그려주시고, 다시 2의 e-x는 뭐야? 1 넣으면은 1이 나오는 거고, 1 넣으면 1이 나오는 거고, 위로 올라간 녀석이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얘네 둘을 곱해 주시면 얘는 마이너스로 가고 얘는 플러스로 가니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잠깐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간다. 이런 그래프 개형을 띠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그래프 개형을 띠게 되는데 숫자 3이 있으니까 적당히 3배만큼 커질 거고, K가 있으니까 다시 K만큼 올라갈 거다. 요 정도 추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게 아무래도 누가 봐도 뭐처럼 보여? 가장 접하는 가장 극대점이 어딘지가 궁금할 테니까 G'X에서 간단히 구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어떻게 돼요? 저쪽 미분하면 뭐 되니? 2의 E-X하고 똑같이 다시 X 2의 E-X가 되죠. 아, 따라서 X 이퀄 1일 때 극대가 되더라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극대가 되네요. G1은 참고로 이때 얼마지? G1은 여기 지워지고 1 넣으면 3이니까 K 더하기 3이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K 더하기 3이라는 극대값을 갖게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극대값을 똑같이 갖고 있는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다시 그래프를 만약에 자동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자면 1이 나올 거고요. K가 뭐래? K가 자연수라고 돼 있었으니까 넉넉하게 크겠네요. K 더하기 3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꽤 큰 값이 나서 여기까지 올라갔을 거고요. 그 다음 얘는 밑으로 쭉 내려간 녀석이고, 얘는 어디서 쭉 수렴하게 된다? 얘가 무한대로 쭉 가봐. 무한대로 쭉 가면 얘가 사라지게 될 테니까 K로 수렴하게 되겠죠. K 플러스 하면서 이렇게 돼서 어디로 간다고? 얘는 Y 이퀄 K를 향해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문제에서 풀 때 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점근선을 표시해주는 습관을 갖자. 알겠죠? 점근선을 표시해주는 습관을 가져줘야 정확한 문제풀이가 가능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Y 이퀄 K를 향해 간다.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2X분의 X는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뭐로 간다는 얘기야? 다시 점근선은 K로 가고 있구나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제 그래프 2개를 갖고 있습니다. F가 6개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 다음에 G가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Y는 GX가 그려져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각각 따로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합성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 얘들아, 이 합성시키는 게 언제 나오고 있다고? 작년 9월 30번, 작년 수능 30번, 이번 30번. 야, 이거 이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출제 경향 아니야? 그치?
지금 잘 알아놨다가 이번 6월 30번에 맞으면 개뿌듯하겠지. 솔직히 수능 30번이 졸라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아니야. 해보면 어느 정도 패턴이 똑같아.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연습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합성을 시킬 건데 합성 함수를 하기 전에 참고로 여러분이 하나 알았어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참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예요. 참고. 이건 하나 알아놓으셔야 돼요.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절대값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 가능성은 수능적 이론으로서 여러분이 당연히 알아놓으셨어야 되는 건데 아직 3월이다 보니까 이거 아직 정리가 안 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것만 하나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절대값 함수는 언제 미분이 가능하고 불가능한가? 자, 하나 알아놓으세요. 자, 미분 가능한 f에 대해서 f가 단독으로는 미분이 가능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f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 이거지. 자, 그래프를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드리면 이렇게 생긴 f가 있었다고 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생긴 f가 있었어.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f고 절대값을 씌워서 접어 올리면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이 뭐가 되겠어요? 이게 f의 절대값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미분이 어디서만 불가능해 딱 봐도 여기서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어떻게 되면 FA가 넣어봤더니 0이 아니더라. 다시 말하면 0이 아니라서 이런 값이더라. 이런 값이었더라. 이런 값이었으면 원래 F가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F'A도 미분 가능합니다. 또 미분이 가능합니다. 어디서? x = a에서. 이럴 때는 미분이 가능합니다. FA가 0이 아니면 항상 미분이 가능해요. 함수값이 0이 아니면 됩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이런 케이스도 계속 가보죠. 그럼 FA가 0이면 어쩔 건데? FA가 0이면 어쩔 건데? 함수값이 0인 경우는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뾰족한 경우하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접하는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뚫고 지나간 케이스에는 접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플러스 m이었던 녀석이 접히면서 뭐가 돼? 마이너스 m이 된단 말이야. 그럼 플러스 m과 마이너스 m이 어때 서로? 달라지겠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FA가 0인데 F'A가 0이 아니어버리면 그래서 기울기는 m이라는 게 존재해버리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 F 절대값도 뭐라고? 미분이 불가합니다. 미분이 안 돼요. F 절대값은 미분이 안 돼요. 함수값은 0인데 기울기가 0이 아니다. 이게 뭐라고? 그럼 F 절대값이 미분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극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함수값이 0이어도 만약에 거꾸로 기울기가 0이면 그때는 접어봤자 여기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접어봤자 여전히 기울기가 얼마야? 계속 기울기가 계속 0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 다시 F 절대값도 미분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해갑니까? 즉 뒤집어 말하면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F가 미분이 가능했는데 F 절대값이 미분이 불가능하더라.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케이스가 미분이 불가능했어? 요 2번만 미분이 불가능한 거지. 그럼 어떤 함수가 미분이 가능했는데 절대값이었더니 미분이 불가능해졌어요. 무슨 뜻이야? FA가 뭐였고? 0이었고. 알겠지? 그래서 접혔는데 접힐 때 뭐가 됐다고? 뾰족했더라. 절대 접하지 않았더라. 종이가 접힐 때 X축 기준으로 접어서 대칭으로 올라갈 때 접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정리까지도 기억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9월과 수능은 다 극대극소. 접하고 안 접하고 가지고 물어봤었는데 이번에는 미분 가능성 가지고 물어봤기 때문에 똑같이 합성함수 그래프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걸로 먼저 공부를 해보고 극대극소로도 공부를 해보면서 오늘 뭘 마스터 해보자고?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는 완벽하게 그래프를 그린다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이해하는 것까지 마스터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프를 직접 그리면 미쳐버려. 이 함수 F하고 이 함수 G하고 둘이 합성을 진짜 시켜봐봐. 어떻게 되겠어? 개복잡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건 못 푸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프를 직접 그리자는 게 아니라 개형을 추정하는 거지. 그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알겠죠? 그거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시작을 합니다. 뭐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FGX는 원래 미분이 가능해요. F도 미분이 가능하고 G도 미분이 가능하니까 얘는 원래 미분이 가능하지. 자, 그런데 어떻게 되도록? 절대값 함수 fx도 또 미분이 가능하도록,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k가 몇 개다? 4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얘도 미가인데 얘도 미가였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봐봐. 얘가 미가인데 얘는 미가가 아니었다는 뭐라고? 함수값이 0일 때 기울기가 0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니까 얘가 미가고 얘도 다 잘 미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F, G, 알파를 넣었더니 어떤 특정한 알파를 넣었더니 걔가 함수값이 0이 나온 거야. 0이 나온 거야. 0이 나왔어. 혹시 0이 나올 수도 있잖아. F, G, 알파를 넣었더니 0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걔는 뭐여야 돼? 요 케이스에 들어가면 안 되고 요 케이스로 가야만 되는 거니까 얘가 0이면 어떻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F 프라임 G 알파가 얘를 미분하는 거지. 얘를 미분해버리는 거지. G 알파 미분하면 여기 뒤에 G 프라임 알파도 붙어야 되잖아. 얘가 뭐라고? 얘가 0이다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함수값이 0일 때에는 기울기도 0이어야만 한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이 이 말이라고요. 알겠죠? 합성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합성함수의 절대값 씌운 녀석도 미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혹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알파에 대해서 기울기도 무조건 뭐였어야 된다고? 0이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니?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거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좀 찢을게요. 얘가 0이 된다는 얘기 또 두 가지로 찢어지지. 어떻게 되는 거야? F 프라임 G 알파가 0이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냥 G 프라임 알파가 0이다. 이럴 수도 있고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G 프라임 알파가 0이려면 알파 딱 하나밖에 없는데 G 프라임 알파가 0이려면 G는 어디서 아까 기울기 0이라 그랬어? 1일 때라 그랬지. 그렇지? 다시 말하면 알파가 1일 때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알파가 1이거나 아니면 거기서의 기울기가 0이거나 그렇게 돼야 된다. 어떻게 된다면 F값 자체가 뭐가 된다면 0이 된다면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거 or 이거여야 된다. 이 논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 함수의 미분가성을 잘 이해했느냐와 합성함수 그래프를 잘 그리느냐가 결합된 케이스의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합성함수에 대해서는 누차 많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렇다고 치고 다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금 정리해볼 게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0이 되는 순간이 생기면 기울기가 0이 되거나 알파가 1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걸 만족하는 K의 개수가 몇 개라고 있대? 이거인 K가 몇 개? 이거인 자연수 K가 딱 4개가 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 4개라는 개수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는 정확하게 아니까 F에 따라 달라지겠죠. F를 하나 케바케로 들어가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F를 하나씩 따져보면서 들어가 보는 거야. F가 어디에 들어가기로 돼 있어? G가 이제 F 안에 들어가기로 돼 있는 거지. 그치? 자, F는 언제 0이 되니? FG 알파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되면 돼?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케이스는 뭐야? G 알파가 1이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이런 녀석은 뭐라고? G 알파가 1일 때. G 알파가 1이면 그 1인 녀석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F에 쏙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 뭐가 나오겠어? 0이 나오겠지. 그런데 재밌는 거는 F1도 0이지만 또 모두 0이야. F 프라임 1도 0이니까 1은 상관이 없는 거야. 알파가 0이었잖아요. 그죠? 알파가 0이었, G 알파를 넣었더니 1이었으니까 거기서 함수값이 0이 나왔잖아. F에다 넣으니까. 그랬더니 기울기도 뭐야? 지금 현재 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미분이 되고 있는 거지. 사실 이걸 따지면서 뭐가 중요하냐? K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K에다 뭘 집어넣어도 어차피 G 알파가 1이면 어떻게 돼? 무조건 기울기도 0이 될 거니까 얘는 항상 미분이 가능하게 되는 거야. 저기는 몇 개만 된다 그랬어. K가 딱 4개만 된다 그랬으니까 얘는 아닌 거지. 나가리가 된 거죠. 아, 아니다. 왜냐하면 얘가 0이 될 때는 기울기도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K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얘도 마찬가지지. 얘가 0이 되는 순간은 기울기도 똑같이 0이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K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는 몇 개야? 얘들은 빠지는구나. 6개 중에 몇 개가 빠지는구나? 이미 2개가 빠지는구나. 또 쉽게 빠지는 하나 더 있어. 뭐 있니? 몇 번째? 그래, 네 눈빛을 가리키고 있네. 얘도야, 얘. 1 넣었어. 1 넣으면 어떻게 돼? 함수값이 0이지? 기울기가 뭐야? 또 그 순간에서 기울기 0이지? 나가리예요. 기울기 0이 나가리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도 나가리가 되는 겁니다. 아웃. 이렇게 돼서 이 3개는 다 아니더라. 그래서 뭔가 이런 녀석들하고 얽히고 설켜야지만 되는 녀석들이 만들어지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와중에 쉬운 것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요. 1 있고 n 있고 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 말고 딴 곳에서 한 번 더 접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지. 이것도 되게 쉬운 게 봐봐. G알파가 어떻게 되면 돼? G알파는 결국 G알파가 1이면 상관없는 거죠. 어차피 기울기 0이니까. 그럼 G알파가 n이면 G알파가 n이어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 상관없는 거지. 어차피 기울기 똑같이 0이니까. 그럼 이것도 뭐야? K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오, 이게 6개 단계 중에서 뭐예요 지금? 4개가 지워졌죠? 그럼 우리가 할 건 뭐만 남았다? 얘 아니면 얘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얘 아니면 얘밖에 안 남았다가 되면서 훨씬 더 쉬워지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보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봐봐. 여기서 아까 G1이 K 더하기 3이란 말이 하나 있었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봐봐. G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G를 넣으면 얼마든지 작은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쭉 나오다 어디까지 가? K 플러스 3까지 커지다가 K 플러스 3을 찍고 다시 어떻게 돼? 다시 쭉 감소하면서 K 향해서 쭉 하다가 사라지게 된다고. 그게 G라고. 그럼 봐봐. 예를 들면 얘들아 여기다가 F, 이거 F였다고 치자. 그럼 G 값을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맨 처음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쭉 올라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쭉 올라오다 어디까지 갈까? K 플러스 3까지 딱 찍고 다시 어떻게 했어? 걔가 다시 쭉 내려와서 K까지만 가고 말겠지 이렇게. 알겠지? 그런데 얘가 어때야 된다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 거야. 자, 봐봐. 지금 걱정된 애가 바로 얘다. 봐봐. 1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1은 함수값도 0이지만 기울기도 0이니까. 그런데 봐봐. m이 무슨 문제가 생긴 거야? m은 만약에 G 알파가 뭐가 돼버리면 m이 돼버리면 G 알파가 m이 돼버렸다. m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니? 함수값은 뭐가 돼? 0이 되지. G 알파가 m이니까 FG 알파는 FM이 돼서 0이 된다고. 그런데 그때의 기울기는 뭐가 돼? 그때의 기울기는 뭐야? 지금 0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G 알파가 m이 되는 순간이 생겼다가는 큰일 난다고요. 알겠죠? G 알파가 m이 되는 순간이 생기면 큰일 난다고. 물론 방법이 하나 있었지. 아까 알파가 뭐면 된다 그랬어? 알파가 1이면 된다고 했었지. 맞지? 알파가 1이어버리면 어차피 이 녀석의 기울기가 0이 되니까 상관이 없었잖아. 근데 그럼 G 알파가 된다는 얘기는 m이라는 얘기는 이게 뭐라는 얘기야? 이게 K 플러스 3이면 얘가 K 플러스 3이 되거나 알겠지? K 플러스 3이 딱 돼서 다행히 여기 기울기가 0이라 살아남거나 아니면 여기까지는 가지 못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K 플러스 3은 어디까지만 가다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M까지는 가도 돼. M이 딱 되는 순간은 돼. 왜냐면 G 프라임 알파가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치? 그런데 어떻게 여기가 0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K 플러스 3은 M까지밖에 못 간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G의 변화가 어디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G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F는 F대로 그려놓고 G는 G대로 그려놓고 F랑 G를 같이 이거는 계산기가 아니고서 못 그리니까 F는 F대로 그려놓고 G가 뭐라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K 플러스 3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걔가 요렇게 돌아오면 오케이. 요렇게 돌아도 오케이. 왜냐면 여기까지 갈 일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까지 닿고 돌아와도 오케이. 왜? 여기는 아직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니까. 근데 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나가리 망하는 겁니다. 왜냐면 넘는 순간 그때 기울기는 0이 아닐 테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정리할 수 있는 건 뭐냐? 딱 하나예요. 뭐라고? K 플러스 3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M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케이스의 F남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K가 몇 개 있다 그랬어? 이걸 만족하는 K가 몇 개 있다 그랬다고? 4개 있다 그랬다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K가 몇 개 있냐면 4개 있다 그랬대. 자연수 K가 4개 있다 그랬으니까 1, 2, 3, 4. 그럼 여기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야? 7까지는 갈 수 있는 거지. M이 7이면 7 이하를 만족한 녀석들은 K에다 1, 2, 3, 4를 넣을 수 있으니까 되는 거라서 M이 얼마라고? 7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N은요? N은 7보다 커야 되는데 10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되니까 뭐겠어? 셋 중에 하나겠지. 8, 9, 10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F의 후보군들은 아이고 골치 아프다. F의 후보군들은 뭐야? X-1의 제곱은 기본적으로 깔고 X-7을 하나 포함한 상태로 X-8일 수도 있고 X-9일 수도 있고 X-10일 수도 있고 자 이런 케이스들이 패키지로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F였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
자, 그리고 좀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쌤 이거 말고 이거는요? 이것도 있지, 이것도 있지. 1은 어차피 뭐 기울기 0인 거 확실하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K 플러스 3까지 갔다가 K로 떨어진다고 했는데 K 플러스 3까지 갔다가 K까지 떨어질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야, 결국에는. 얘도 N까지는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얻은 식도 뭐라고 써주면 돼? 이거 이제 지워버리자. 뭐라고 써주면 돼? K 플러스 3은 몇 이하였으면 좋겠다고? N 이하였으면 좋겠고, 이런 K가 몇 개여야 된다고? 4개여야 되는 거니까 1, 2, 3, 4 4개면 될 테니까. 그럼 다시 말해 1, 2, 3, 4면 N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7까지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N이 7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7보다 컸다가는 K가 5개가 되고 7보다 작았다가는 K가 3개가 되니까 N이 무조건 7이어야만 한다. 알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에서 어떻게 되고 세제곱으로 넘어갔다가 7을 하나 지난 녀석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니까 fx에도 하나 더 쓰자면 뭐라고 쓰면 돼요? x-1에 세제곱이 만들어진 다음에 x-7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었더라? F0 물어봤지, F0. F0의 최대하고 최소를 물어봤었을 겁니다. F0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가장 커지려면, 가장 작아지려면 여기다 0 넣으면 되겠네요. 0에다가 마이너스 하니까 7 나오겠네요. 7. 이게 최소가 나오겠고, 여기다 0 넣으면은, 여기는 70, 여긴 7, 9, 63, 여긴 7, 8에 56이 되니까 최대값은 70, 최소값은 7. 이렇게 하니까 둘은 뭐야? 77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우리가 구해나가는 거죠. 합성함수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리려고 하지 말고 G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하냐에 따라서 F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우리가 취하게 되는지만 하나 확인해 보시면 충분하다. 이런 게 제가 바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었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